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형국 변호사가 기고한 전문가 칼럼에 코인 과세 관련 내용이 제가 주구장창 언급한 부분과 상당히 비슷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상자산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시장 상황에 부딪히면서 무려 3번이나 뒤로 미루었습니다. 처음에 과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줄 알고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연기와 연기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역사를 돌아보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크립토 생태계의 격동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2020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고 그때 코인 소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정부의 계획으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큰 소리 쳤었지만 결국 유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안이 유예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법안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이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모두가 세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정산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및 회계 인프라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 그대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세금 걷겠다는 법안만 통과시켜버린 것이었죠. 이후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빙하기로 접어들었고 투자자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와 국회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명목으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게 된 것이 첫 번째 유예였고요. 두 번째 유예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를 넘어 다른 금융자산과의 세제균형 이슈로 과세가 불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의 도입 시기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자산 시장 간의 세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었죠. 주식 시장도 세금을 안 매기거나 유예하는 마당에 왜 변동성이 훨씬 크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부실한 가상자산에만 먼저 가혹하게 세금을 때리느냐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금투세와 보조를 맞춘다는 조세 형평성 명분을 내세워서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다시 한번 2년 유예한 것이 2차 유예 사태였고요. 세 번째 유예는 기술적인 과세 사각지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나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개인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하드웨어 콜드월렛을 이용한 우회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애국 납세자 양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거대 정치 이벤트 속에서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과세 시점은 최종적으로 2027년으로 세 번째 연기가 된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세 번이나 미뤄진 과세 제도이지만 현재로서는 2027년에 법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참 어이가 없는데 202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글로벌 거래소 하드월렛이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횟수로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과세 기준과 기술적 한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냥 세금을 걷겠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에서는 2월 공제에 불과 탈중앙화 거래소 추적이 어려운 점, 자본 해외 이탈, 기준 모호성과 낮은 공제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정해진 코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아닌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배당금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합산돼서 총 22%라는 무거운 세율이 매겨지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연간 기본 공제 항도 역시 2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해서 겨우 10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즉 주식 과세 체계와의 극단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설계했었습니다. 주식으로 4,900만원을 벌면 세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상자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원이 전부라서 공제 한도에서 무려 2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1년에 250만원 수익은 장이 조금만 좋으면 쉽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기준을 주식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잡아 두었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2월 공제 제도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지금의 주식은 비과세라 2월 공제 같은 걸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기존의 기준으로 비교한다 해도 코인 과세와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올해 3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다음 해에 8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지난번에 손해본 3천만원을 올해 이익에서 차감해주는 손실 2월 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계누적 통산 수익인 5천만원에 대해서 만세금을 계산했었고 공제 한도 역시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8천만원의 수익을 냈다 해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5년 동안이나 인정해주기 때문에 5년 누적 손실률과 이득을 합한 총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손실 2월 공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5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후 다음 해에 3천만 원의 이득을 봤다면 총 2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지만 2월 제도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 이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2,750만원에 대한 22% 세금을 내는 것이 현재 코인과세 방식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손실은 온전히 투자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고 수익이 날 때만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현재의 과세 구조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보완할 방법 없이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국내 중앙화 거래소들은 정부의 법적 규제 테두리 안에 완벽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 취득가, 가치 등의 데이터들이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팬텀 같은 개인 소프트웨어 지갑 혹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수한 고액 거래들은 정부가 전산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걷어가고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2027년 과세가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강력한 규제로 묶여있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세금 부담과 자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과세가 없거나 세제 혜택이 파격적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해외 금융 허브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정상적인 호가의 코인을 매매하기 어려워지는 도미노 파국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만렙이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의제 취득가액인데요. 의제 취득가액이란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세를 시작하기 직전 날, 즉 2026년 12월 31일 밤 12시 기준의 최종 시장 가격과 내가 실제로 과거에 그 코인을 샀던 실제 매수 가격 중에서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을 나의 진짜 최초 취득 가격으로 세법상 인정해 주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한 개를 보유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내거나 비과세로 만들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10월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과세가 완전히 확정되면 IT 및 세무 전문가를 보유한 코인만렙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 과세는 또 유예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즈음까지는 지켜보고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세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렙이들만큼은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과세 관련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